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준 만큼 반드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면 그 외로움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긴 세월을 건너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와서야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깊어 거실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지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객지 허전할까? 나 역시 그런 밤을 수없이 지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내 연구실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 동료들, 오랜 친구들, 우리는 웃었고 토론했고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그 인연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조용히 사람을 걸러냅니다. 어떤 이는 이해가 얽히자 등을 돌렸고 어떤 이는 내 성공 앞에서 미묘하게 멀어졌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침묵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내가 부족했던 것일까? 스스로를 탓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가지를 치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무가 겨울을 앞두고 잎을 떨구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준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베푼 만큼 돌아온다고, 오래된 인연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나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도왔고 더 많이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은근한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단순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먼저 지킵니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그것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에 기대를 얹어놓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위해 해주겠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인정받으려 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선택에 매달린다면 마음은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힘을 배워야 합니다.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하할 일입니다. 불필요한 기대가 거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자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자. 그 생각을 한 뒤로 분노가 줄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고맙고 도와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이해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곁에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십니까? 전화가 뜸해지고 약속이 줄어들고 나를 찾는 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잃은 것은 사람인가 아니면 기대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삶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길은 처음에는 쓸쓸해 보이지만 결국 가장 단단한 길로 이어집니다. 나는 한때 30해를 형제처럼 지낸 벗과 돈 문제로 등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아이들의 돌잔치와 부모의 장례까지 함께 했습니다. 나는 그가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족의 안위를 택했고 나는 그 선택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배신이라는 말을 곱씹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그였을까? 그렇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의 본성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사람은 극한의 자리에서 가장 솔직해집니다. 평온할 때는 모두가 온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얽히고 손해와 이익이 분명해지면 각자의 기준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이 나와 같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학생들과 동료들을 지켜보며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정의를 말하던 이도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면 침묵했고 늘 희생을 강조하던 이도 가족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보다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분노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어디로 가는가?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약하기에 스스로를 먼저 지키려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의 본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위에 더 쉬운 나의 기대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위해 해주겠지. 나는 그를 믿었으니 그는 나를 저버리지 않겠지. 이 생각이 마음속에서 굳어질수록 실망은 커집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끈과 같습니다. 상대를 묶어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먼저 묶어둡니다. 그 끈이 끊어질 때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진 듯 아파합니다. 가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부모니까 참아야지, 자식이니까 내 뜻을 따라주겠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어느 순간 숨이 막힙니다. 나는 노년에 상담을 청해오는 이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산 문제로 멀어진 형제, 기대를 감당하지 못해 부모와 거리를 둔 자식, 은퇴 후 낯설어진 부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어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우리는 가까울수록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이 필요합니다. 그 방을 지키지 못하면 관계는 서서히 피로해집니다. 나는 어느 날부터 정중한 무관심을 연습했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지키되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은 쉽게 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설명을 줄이고 변명을 줄이고 설득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관계는 더 오래 갔습니다. 용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계까지 풀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않되 인생의 중심에는 다시 들이지 않는 선택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 환경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익숙한 모습이 고개를 듭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리를 조절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변화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마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이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길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 삶의 중심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람을 붙잡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해란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인정 위에 세운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이상하게 전화벨 소리가 줄어듭니다.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가 어느 순간 조용해집니다. 약속으로 빼고 가던 달력이 비어있고 주말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나 역시 연구실을 정리하던 날 비슷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강의실의 열기가 식어가던 그 시간에 내 안으로 스며든 것은 해방감이 아니라 묘한 공허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가장으로, 직장인으로, 선배로, 교수로 그 이름들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았고 그 이름 덕분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하나씩 사라질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울 앞에 선 나 자신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과 너무 오래 떨어져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당황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외로움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지 않을 때 느끼는 빈자리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내가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수동적이고 고독은 능동적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어느 겨울 나는 큰 병을 앓으며 몇 달을 거의 혼자 지낸 적이 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던 날 방문객이 끊기고 하루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어도 마음은 더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나는 하루 1시간씩 조용히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경쟁했던 순간들,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해 멀어진 인연들, 사과하지 못한 말들, 생각할수록 마음이 쓰렸지만 동시에 맑아졌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반성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진짜 대화였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고 때로는 본심을 숨깁니다. 가족 앞에서도 완전히 솔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조금씩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연기가 필요 없습니다. 잘 보이려 애쓸 필요도 없고 인정받으려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요즘 세상은 혼자 있는 사람을 안쓰럽게 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외로운 사람이라 하고 혼자 여행을 가면 쓸쓸한 사람이라 단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곧장 화면을 켜고 소리로 자신을 둘러싸 버립니다. 조용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마주하는 일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은퇴 후 우울의 큰 이유가 역할 상실이라고 합니다. 쓸모 없어진 느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착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자신으로 살 기회를 얻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숨쉬게 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줄어들었습니까?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나 혼자 떠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의 시간 중 일부를 나 자신과 보내는 것이 어찌 그리 두려운 일입니까? 고독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사람에 대한 집착도 비교에 대한 불안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단단해진 사람 곁에는 오히려 건강한 인연이 오래 머뭅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외로움은 고독으로, 고독은 평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순을 넘긴 뒤에도 젊은 날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마음은 금세 지칩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몇 가지를 버렸습니다. 먼저 모든 부탁에 응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예전에 나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 일처럼 나섰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경험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도움은 고마움이 되지만 반복된 도움은 당연함이 됩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어느 날 내가 사정상 거절했을 때 서운함이 돌아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쌓아온 것은 존중이 아니라 기대였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나는 설명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할 때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함에 덧붙여 내 사정을 모두 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배우는데 나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단호함은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부드럽되 경계가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칭찬이 은근한 힘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늘 이해하고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존경받기보다 소모됩니다. 늘 맞춰주는 사람은 신뢰받기보다 이용됩니다. 인간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호의는 권리가 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 분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부모이기에 무조건 참아야 하고 자식이기에 모든 기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사랑은 가까움이 아니라 존중이라고. 존중은 거리를 전제로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소리까지 간섭하게 되고 결국 상처가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얕보는 말을 할 때도 예전처럼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옳고 그름을 가려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모든 말에 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합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는 고슴도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추운 겨울에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다가가며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아픕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밀착이 아니라 상처 없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간격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특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 채워지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채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작은 화분을 돌보며 흙을 만졌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시간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숨쉬게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비어 있으면 혼자 있을 때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내면이 채워지면 고요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를 정해보십시오. 남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조용히 기뻐하는 일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누군가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지킬 것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있어야 남은 시간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타인과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로 100회를 훌쩍 넘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 믿었고 아직 하지 못한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빛은 한결 느려졌습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전반전은 이미 지나갔고 나는 후반전을 살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젊은 날의 전반전은 속도로 달립니다. 남보다 앞서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숨이 차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다릅니다.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시간도 여전히 남을 향해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어느 회사의 누구, 어떤 자리의 누구, 그 이름들이 사라질 때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호칭이 벗겨진 자리에도 여전히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남을 사람도 결국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을 늘 뒤로 미루어 두었을까요? 나는 늦은 나이에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조용히 기쁜가? 놀랍게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야 할 일에 쫓기며 살다 보니 좋아하는 일과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끼던 옷을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입었습니다. 좋은 찻잔을 손님이 아닌 나를 위해 꺼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 행동들은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도 소중한 존재라고. 자식에게 모든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우리 곁을 지나는 생명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고 그들의 성공이 우리의 구원도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과도하게 기대지 마십시오. 서로 의지할 수는 있지만 서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대가 지나치면 사랑은 무게가 됩니다. 대신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실제 흙을 만지는 일이든 책을 읽는 시간이든 조용히 산책하는 길이든 좋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정원이 아니라 나를 숨쉬게 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입니다. 젊은 날의 경쟁심과 인정받고자 하는 갈증이 하나씩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많은 이들이 그 고요를 쓸쓸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는 시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주변이 조용해져서 불안하십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잎을 다 떨군 겨울나무는 겉으로는 쓸쓸해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누구보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단출해 보여도 안에서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끝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남은 길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책임졌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도 됩니다. 남의 박수 대신 내 마음의 평온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 평온이 있다면 크게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고요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아무에게도 매달리지 않아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역시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요.